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우리나라 외교관이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정상 간의 통화에서까지 언급이 되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경찰 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실망을 표현한 바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문제 거론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이 보도가 좀 이어지면서 네. 정상 간의 통화에서 네. 이런 내용이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참 네.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네. 뉴질랜드 정부가 이번 사안을 그만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뉴질랜드에서는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이슈로 부각된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나라는 이게 2018년, 2년 전에 벌어진 일이고 그다음에 시간이 흐른 데다가 이 외교부에서도 징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 미미하게 감봉 1개월.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는 최대 징역 7년까지 가능하다. 네네. 이 격차가 너무 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러면은 뉴질랜드 경찰과 우리 경찰 간에 뭐 이제 어떤 협조 관계나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협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강경화 장관이 뉴질랜드의 외교장관과도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거론이 안 됐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30분 정상 간 통화에서 사실은 덕담을 많이 했습니다. 네. WTO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사무총장으로 출마했는데 예. 좀 도와달라. 예, 예.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다. 좋은 얘기가 오갔는데 예. 비공개 대화였기 때문에 이 이슈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예. 우리 대통령에게 거론하면서 협력을 당부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게 외교적 결례다. 왜냐하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의제를 예. 갑자기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 외교가에서 나오지만 예. 사실 뉴질랜드 내부의 상황을 본다면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우리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상대국 정상에게 언급했다면 예. 우리 국민들은 잘한다고 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이런 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뉴질랜드 상황을 더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글쎄요. 그러니까 뭐 외교적 결례냐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긴 한데 상황이 조금 뉴질랜드 쪽에서 또 엄중하다고 하니까 그것이 뭐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뉴질랜드 현지 언론을 통해서 처음으로 좀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뉴스 허브라는 방송사가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뭐 현지에서는 사실 이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A 외교관의 얼굴이 뭐 지금 네. 공개가 됐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2017년에 벌어진 총 3번의 성추행 사건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김성수 변호사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현재 그 피해자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혐의는 이제 이 가해자 쪽, 이 영사가 컴퓨터를 고치라고 부른 후에 예. 자신이 이렇게 뒤돌아서 컴퓨터를 고치고 있자 자신의 신체 일부를 이제 뭐 이렇게 좀 만졌다 예. 이런 주장과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탑승을 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도 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서 2017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이에 관해서 이제 2017년 12월에 이 그 해당 국에 경찰에서 수사가 착수가 됩니다. 네. 근데 수사가 착수가 됐는데 2018년에 이 해당 영사는 이제 임기가 맞춰졌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이 해당국에서는 계속 이 영사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에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 요청을 하게 되는데 예. 외교부에서는 이쪽에서 뭐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이 해당국 께서는 이 외교부에서도 굉장히 조금 반응이 미비했었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게 예. 2017년에 있었던 일인데 최근에 다시 또 이슈가 된 부분이 예. 2019년에 경찰에서 이제 대사관에 따라 수사 협조 요청을 했었고 예. 2020년 2월에는 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됩니다. 예. 그런데도 우리 외교부에서 미진하다라고 하니까 언론에서 이제 그 뉴스큐브라는 언론에서 예. 이 부분 방영을 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까지 이슈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금 뉴스 큐브라고 하셨는데 아, 뉴스 죄송합니다. 큐브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고 아, 예, 죄송합니다. 뉴스 허브라고 합니다. 예.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제가 정정해 드렸고요. 죄송합니다. 해당 외교관하고 피해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아니다.
변태도 아니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인권위에 지금 진정서가 제출된 상황인데 피해자가 이제 외국분이라서 외국분이 이런 진정서를 우리 인권위에 낸 적이 있는가 이것도 좀 궁금하고 그렇다면 만약에 인권위가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우선 인권위원회에서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 접수를 할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에서는 뭐 외국인이라고 해서 인권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고 다만 이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예. 지금 피의자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영사가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 해당 영사가 지금 현재도 외국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 조사 자체가 이 영사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김성수 변호사께서도 이제 외교부가 몰랐던 건 아니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우리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 외교부는 한국 정부의 이런 대응 실망했다고 이미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외교부의 이 소극적 대응이 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긴급하게 들어온 뉴스 속보가 있어서 이거 먼저 전달해 드리고 저희 외교부 얘기할 텐데 이 청와대에는 오늘 다주택자인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내부 권고에 따라서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했거나 처분 중이라는 브리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에 8명이 다주택을 보유 중이라고 하고 1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또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윤 수석이 청와대 고위 공직자 중에 다주택 보유자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 8월 중순까지 매매 계약서 제출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권고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 내용까지 저희가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관련 내용은 저희가 또 자세하게 들어오는 대로 잠시 뒤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내부 권고에 따라서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했거나 처분 중이라는 윤 수석의 브리핑 내용 저희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외교부의 소극적 대응과 관련해서 뉴질랜드 외교부는 이제 실망이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외교부의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국내법에 따라도 문제는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보시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이 어떤 성추행, 성범죄에 대해서 주로 여성에 대한 부녀자라는 표현도 법률에 등장하고 그랬고요. 근데 지금은 모두 다 성별 없이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신체 접촉이 있는데 피해자 쪽에서 이것을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우리가 이게 성범죄로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보면은 아까 외교관의 해명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이 사실은 내가 동성애자도 아니고 변태도 아니다. 이거는 변명이 안 돼요. 그리고 뉴질랜드에 외교관으로 가 있으면 뉴질랜드의 법과 문화를 알아야 되잖아요. 뉴질랜드는 동성 결혼이 허용되는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문화권에 갔을 때는 오히려 동성 간의 시체 접촉이 훨씬 불편하게 느껴지는 문화권도 있어요. 예. 이걸 우리가 조금만 여행 다녀보시면 알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이런 건 조심을 하는데 예. 외교관이면 현지의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준수해야 되는 분이란 말이죠. 예. 우리 교민들의 어떤 보호와 지원들을 해야 되는 분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 변명이 이런 게 있어요. 나보다 덩치가 큰, 체구가 큰 백인 남성을 그러니까 나보다 힘센 백인 남성을 어떻게 내가 성추행을 했겠나. 예. 근데 이분은 뉴질랜드 국적에 해당 우리 이 공관의 직원인 겁니다. 예. 일을 시키는 사람이 누구죠? 누가 상급자죠? 여기서 체구가 중요합니까? 그럼 체구가 작은 사람은 큰 사람에게 성추행을 못 하겠네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국내에서도 왕왕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명 자체가 저는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해명이 좀 어거지다. 예.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제대로 된 그 상황 설명을 못 한 것이고 현재까지 이게 다라면 그럼 우리 이 외교부는 정말 좀 엄정한 대응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가 이게 정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고 예. 정상 간의 통화에서 언급될 정도로 일이 커진 겁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엄중한 예. 중한 처벌이나 징계를 했다면 뉴질랜드에서 아마 납득하지 않았을까요? 아, 한국에서 정말 이 성적 추행에 대해서 강한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뭐 제3국의 시각으로 봐도 예. 징역 7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세 차례의 추행과 지금 감봉 1개월은 너무 격차 큰 거 아니냐. 우리가 일전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법원이 거부했잖아요. 예. 그때 우리 공분이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면 국내에선 실형 1년 6개월 살고 끝. 근데 저쪽에 가면 지금 수십 년형을 받게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의 죄는 이러한 아동 성착 침울에 대해서도 경한가? 예. 여기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다 공부는 했는데 예. 이 또한 역지사지로 유사한 사건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외교적인 대책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런 어떤 분노와 함께 비판과 함께 외교부의 성인지 감수성 또한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그 동성이란 문화와 관련해서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또 이해를 못한다든지 소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뉴질랜드 언론이 그 면책 특권 얘기하면서 한국이 A 외교관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그 면책 특권이라는 게 뭐 전 세계에서 이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저희가 좀 내용이 반복됩니다만 근무하는 지역에서 이게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떠났잖아요 이미.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면책 특권이라는 것이 이 빈 협약에 따라서 이제 외교관들에 대해서 뭐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그리고 형사나 민사의 재판 관할에서 면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외교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해서 과연 특권을 준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쟁점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현재 알려진 사실관계에 따른다면 뭐 체포를 하려고 했는데 불체포가 됐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017년에 경찰에서 수사를 착수를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 체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예. 그러던 와중에 이제 임기가 끝나서 2018년에 이제 다시 국내로 들어오게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면책 특권이 이슈가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송환을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또 그리고 뭐 범죄인 인도를 신청한 것도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이게 외교부가 면책 특권을 이유로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쟁점이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조금 예.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오해를 좀 정리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경찰은 그러니까 뉴질랜드 경찰이 그렇죠. 이미 예이 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황이고 정부는 대사관에서 제공한 CCTV 그리고 당시에 이제 공관 직원들 당은 이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제 수사 협조를 어느 정도로 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 그 부분도 아마 궁금하실 텐데 이거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이 주제를 넘기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외교부에서는 뭐 당시 CCTV라든지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현재 뭐 범죄인 인도 요청이라든지 별도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예. 이 A씨 그 외교 영사에 대해서 그 나라에 가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부분 관련해서는 뭐 외교부나 정부에서 어떤 협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 네, 외교부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대응을 할지 고심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 상황이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저희가 주시해서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